예,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처음에 이제 부동산 진정한 부동산이란 게 무엇인가 해서 그것을 토지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진정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군가 했었을 때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실질적인 돈을 대준 은행이나 채권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강력하게 자산을 제도적으로 올려주는 사람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그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걷어들여 가는 방식이 세금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등기부상 소유자도 자기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자 부자가 어떤 게 부자인가 라고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뭐 외국에는 중산층이라고 뭐 부자라고 하면은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악기를 하나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쟤한테 배우려고 이 강의를 또 뭐 이 유튜브를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금액으로 얼마 정도를 부자로 지는지 또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이렇게 부자로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고 또 그것을 내가 정할 목표로 목표가 정해져야 그 부자에 도달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어떤 게 부자고 어떤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인지 그리고 또 나는 그 정도의 목표를 세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나온 뉴스인데요. 봐보시면 지금 두 번째 가운데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아래 하단부 제가 크게 세 개를 지금 써놨는데 총자산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금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유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현금 흐름으로 하는 방법. 크게 이 세 가지로 봐서 내가 부자인지 부자가 아닌지 판단해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것부터 제가 해볼게요. 보통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 부동산, 채권, 주식 다 치우고 당장에 돈을 은행에 있는 것 아니면 금고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바로 제시할 수 있는 하루 안에 제시해낼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로 생각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봐보시면 그 비율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제 뭐 한 부자로 생각한 비율이 좀 한 20% 되고 뭐 3억 이상도 한 20% 되고 5억 이상도 한 20% 되는 것 같은데 10억 이상 또 뭐 가진 비율이 월등히 많고 3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이렇게 부자로 생각하는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백만장자 많이 했었을 때 이것이 10억을 기준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총 자산을 기준으로 이게 했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지금은 정권 차원에서 좀 많이 소득 1분, 2분여자들이 그 실업 상태가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러신지 의외로 그전에는 100억 이상 비율이 많았었는데 많이 이렇게 10억 이상을 비율이 이게 근데 총자산이라고 하면은 주식, 뭐 채권, 그다음에 현금성,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보험까지. 뭐 그렇다고 보면 10억 이상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또 다 40%나 돼요. 현금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10억 이상의 비율이 가장 많은데 이게 좀 서로 상충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0억 여기서도 일단 10억 이상은 한 40%, 20억 이상은 20%, 그 다음에 30억 이상이 한 10%, 50억 이상이 14%, 그 다음에 100억 이상도 한 10여 프로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도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지방은 아파트 한 채에 뭐 3억, 뭐 2억도 있고 그러니까 총자산이 한 10억 정도 되면 이렇게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서울에 가면 강남 3구를 빼놓더라도 뭐 강북 쪽에 가도 이거 10억 아파트는 기본이에요. 아파트 한 채만 있어서 10억인데 10억 가지고 부자라고 말하기 힘들겠죠.
강남 3구 쪽으로 오면 아파트가 20억, 30억, 40억 하니까 적어도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100억 정도는 되어져 있어야 이렇게 부자 축에 기준하지 않나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내가 돈을 뭐 로또를 맞았던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뭐 사업을 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그것은 보유한 상태 자산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아직 뉴스에 안 나와서 제가 이거 적어드렸는데 그 월 소득이 1천만 원 이상 된 사람. 근데 이 월 소득이 1천만 원인데 세전 월 소득이 아니라 세후. 그러니까 월급쟁이였다면 내가 세금 다 떼고 내가 또 뭐 자영업자였다면 임차료, 뭐 관리비, 직원 월급 다 떼고 내가 순수하게 세금까지 다 떼고 순수하게 내가 가처분 할 수 있는 소득이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면 급여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약 2억 정도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렇게 매월 받아들일 수. 내가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했는데 변호사가 됐거나 아니면 간병사가 됐거나 공인회계사가 됐거나 의사가 됐거나 해서 아직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월 순이익으로 한 1천만 원 이상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근데 5분위 소득자 중에서도 우리가 저 소득 분위로 나타날 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할 때 1분위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보통 1분위 소득을 한 월 100 이하 정도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5분위 소득자는 월 1천만 원 이상 정도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전 소득으로 월 1천만 원 이상도 5분위자로 봐서 굉장히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부부 합산 소득이면 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눴을 때는 그 굉장히 부자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는 제가 좀 부자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한 세후 소득으로 이렇게 1천만 원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20대이거나 이제 시작했었으면 내가 대학교 졸업해서 학자금 대출도 뭐 마이너스 3천이 있고 뭐 그렇다면 목표를 뭐 당장에는 1억 제시를 하시든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하셔서 1억 잡고 뭐 2단계 10억 잡고 뭐 3단계 100억 잡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저는 달성하든 못하든 높이 측정하는 게 높이 책정해 두는 게 조금이라도 본인이 목표를 3억이라고 해두면 3억 하고 나면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내가 100억이라고 책정을 해둬야 그래도 10억이나 어떻게 20억이나 이렇게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에 젊은 사람들은 그 100억 모으기가 하늘에 뭐 높은 줄 모르는 그런 금액이고 뭐 하시겠지만 부라고 측정하는 것은 산술급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도 아직 뭐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해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사실 뭐 많이 모으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공부를 하다가 취직을 못해서 저도 30 넘어서 했고 아주 중소기업 열악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급여가 한 70만 원, 90만 원 이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한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엄청 뭐 힘들었던 시절이고 저도 뭐 아예 이렇게 집도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결혼할 수도 없다라는 여자를 집안에서 소개시켜 주는데 이게 내가 스스로 여자를 못 만나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지금 뭐 3포 세대는 5포 세대 이런 거하고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테크를 하시다 보면 이게 뭐라고요? 신문에 항상 그런 게 나와요. 집 한 채를 살려고 하면은 10몇 년이 걸리네. 여기 뭐 서울은 20몇 년이 걸리네. 근데 그렇게 산술급수적으로 하면은 도저히 집은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재테크 이런 돈 모으는 방법, 부자 되게 방법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하다 보면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하면은 도저히 돈을 못 모으는 거고 방법은 제가 계속 하다 보면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높게 설정을 하고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물론 저도
아주 뭐 아직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급여 생활자로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거 위에는 많이 뭐 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채가 많이 끼어져 있는 상태인데 또 제가 구체적인 제 뭐 자산의 금액은 밝힐 수는 없지만 또 저보다 더 많은 여기 강의 듣는 사람들도 부를 많이 축적하겠지만은 아마 100억 이상 모은 사람들은 이 강의 듣지도 않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100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0억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은 도움은 되어 드리고 싶고요. 이 100억을 꼭 목표로 세우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억은 안 되더라도 10억도 되고 20억도 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억이 꼭 여러분들한테 가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100억이 떨어졌죠? 여러분 100억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으면 그 아파트에 달라붙은 겁니다. 아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에 100억이 달라붙은 겁니다. 여러분 토지에 100억이 달라붙은 거예요.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100억 목표로 꼭 함께 가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